안녕하세요. 원어민 채널 록드맨 이영석입니다. 네, 길가모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 키핑 풀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네네. 영상 올라간 거 보셨나요? 네, 그 영상 아주 재밌게 잘 봤고요. 보다 보니까 이제 댓글을 안 볼 수가 없었는데 댓글 보다 보니까 이제 좀 부정적인 얘기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또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 풀업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실 때 헬스나 이런 바디빌딩 쪽에 좀 인식이 제일 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피트니스 트렌드가 이제 요새 좀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저는 한번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 부분을 좀 짚고 가야 될 게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피트니스 대회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건강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이라는 개념에서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생각을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심리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바디빌딩 운동도 해보셨고 네. 지금 기능성 운동으로서 크로스핏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헬스나 바디빌딩 쪽으로 약간 피트니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피트니스가 또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현재 지금 제가 또 하고 있는 크로스핏도 또 필라테스, 요가 그 밖에 굉장히 이제 언급할 수 없는 많은 종류의 피트니스 그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 보면은 트렌드적으로 기능성 트레이닝이 약간 좀 줄을 좀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트니스라는 이 주제를 갔을 때 꼭 헬스나 바디빌딩으로만 좀 생각하는 것에서 약간 좀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은 분들이 그 밈으로서 알고 있는 그 3대 몇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약간 그런 측면의 기능성을 좀 나타내는 밈인 거죠. 네, 그렇죠. 이러한 피트니스의 흐름에 대해서 봤을 때 저희가 오늘 한번 그 지난번의 연장선상으로서 네네. 최고의 턱걸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최고의 턱걸이. 네. 네. 코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턱걸이. 정의를 내리려면은 조금 더 기준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운동은 다 건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미가 있어야죠. 건강도 하지만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버터플라이 풀업이 재미 측면에서는 굉장히 최고의 풀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건강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근데 풀업이라는 행위 자체가 어깨 건강하고 그렇게 사실 안 하는 게 건강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냥 평생 풀업 안 하는 사람은 어깨 건강할 수 있죠. 근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만히 있는 게 건강하다고 느끼진 않으실 거예요. 사람은 자체가 원래 움직임을 해야만 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움직여야 건강하다. 움직임이 곧 건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그것이 과한 움직임이냐 아니면 좀 적당한 정도의 움직임이냐 차이인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갖고 있던 그 편견 때문에 이게 지금 과하다라고 이제 내가 겪어보지 못한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풀업을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게 하다 보면 거의 마지막 랩쯤에나 한두 개 정도는 몸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몸이 고정돼 있을 수가 없죠. 자연스럽게 다리도 접히고 약간 무릎도 이제 차지고 약간 몸을 흔들게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리드미컬하게 조금 더 흔들었을 때 키핑 풀업의 형태랑 비슷하게 될 수가 있고요. 또 그걸 또 조금 더 리듬을 더 부과하거나 조금 더 패턴을 부과했을 때 버터플라이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과하다는 것은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서 있어서는 과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는 가동범위나 이런 순차적으로 연습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게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는 그 동작들이 자연스러운 사실 동작이라는 뜻이죠. 과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혹은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이냐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풀업의 형태는 자연스러운 형태를 띠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 동작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보여드리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러네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네, 제 주변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연스러움에 대한 정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팔 편하게 내렸다가 이렇게 팔을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가 전 자연스러운 건데 어떤 사람은 유연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유연하기 때문에 좀 덜 올라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가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자연스러움의 정도가 달라요. 그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오해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가진 그 자연스러움의 정도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다르다고 표현해야지 틀렸다고 사실은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태초에 모두 다 태어났을 때는 네네네. 완전한 신체 가동범위를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했을 때 뭐 많은 분들이 그 가동 범위가 안 나와서 스쿼트도 ATG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저는 ATG 스쿼트를 자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맞죠. 제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재미, 또 건강, 또 움직임, 고립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가미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버터플라이 풀업을 굉장히 최고의 턱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터플라이 풀업이 최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네, 저도 버터플라이 풀업을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트레이닝에서 이제 버터플라이를 되게 좋아하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절을 액티브하게 쓰는 행위는 양을 좀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 양을 줄여야 되겠죠. 강도는 높죠. 강도가 굉장히 높은데 여러분들이 뭐 백스쿼트 원RM 한 개 하실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하나만 하는 건 아니지만 풀업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제 어깨 상태에 따라서 양을 정해놓고 훈련은 일부러 제가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저는 평소 때 다른 훈련 때도 키핑 풀업 혹은 뭐 그냥 스틱 풀업 주로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최고라고는 하지만 네. 통제된 상황 속에서 사용이 될 뿐인 거고 네, 그렇죠. 이 버터플라이 풀업은 기능과 심리적인 부분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 없다?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럼 이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버터플라이 풀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풀업 할 때는 아마 근육을 이렇게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잘 통제가 되죠. 그래서 뭐 키핑 풀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 가동 범위까지 흔들림이 생기게 되면 그 안정화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동근들의 활동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죠? 그게 맞는 얘기죠? 안정화에 참여하는 근육들이 이제 보조근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은 타이밍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타이밍 네. 어떤 타이밍인가요? 뭐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흔들어서 올라가게 될 때 심리적인 것을 어느 추구하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그러면 그냥 힘을 쭉 빼고 관절로 흔들어서 툭 걸었다가 툭 떨어지시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심리적인 건 가져갈 수가 없는데 등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탑 포지션에서 살짝 홀드를 주는 겁니다. 잠깐 아주 약간 뭐 0.5초일 수도 있죠. 뭐 수치로 판단할 수는 없는데 내 본인 느낌에 잠깐 멈췄다가 그 다음에 내려올 때 훅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생각하면서 스무스하게 떨어져서 다시 부드러운 리듬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부드러운 리듬 하나 만들어주고 다시 최대 수축에서 정지, 다시 내려올 때 잡으면서 다시 리듬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 네거티브 구간을 좀 의식적인 신장성 수축을 하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근육을 계속 잡으면서 트레이닝 할 때 훨씬 더 근비대에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면서 풀업 하실 때 뚝뚝 떨어지는 풀업은 그거는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심리적인 것도 충분히 흔드는 풀업에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최고의 턱걸이에 대해서 한번 강호 코치님과 이야기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원활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영석. 네, 길강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운 게 아니라, 네네. 안녕. 네, 안녕.